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 이어폰이에요. 역시 음향 제품 리뷰가 오늘 할 건데요. 이 제품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도 많고 물론 단점도 있는 제품인데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언박싱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D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크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D락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D락 마크 2가 나왔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자는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 절약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서. 근데 유선 이어폰이거든요. 설명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홈팁 두 쌍이 되어 있고 여기 한 쌍까지 총 3쌍 소중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야 뭐 홈팁이니까. 자, 실제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 특이점이 있어요. 이제 외관만 보는 거예요. 외관만 보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홈팁은 안쪽에 색깔로 이렇게 나눠놨네요. 파란색 하나 있고 주황색 하나 있고 이거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색깔별로 아마 크기를 좀 나눠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SF라고 되어 있죠. SF 드라이브를 적용을 했고요. 이전 버전에는 이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극이 4극이 아니고 3극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화까지 되느라고 4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갈라지는 부분은 Y자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Y자로 되어 있지는 않고 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놨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소리 전달률을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어폰의 좀 지저분하다. 이 이어폰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SF 드라이브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드라이브입니다. 보통은 BA라든지 DD라든지 해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브를 어떻게 튜닝을 해서 이어폰에 넣는데 얘는 드라이브 자체를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음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신열 박사님이 직접 개발을 한 드라이브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이 드라이버의 특징이 뭐냐면 음의 분리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음, 중음, 고음에 대한 분리도도 그렇고 악기에 대한 분리도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D락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제품이에요. D락 1, 그 다음에 D락 플러스, 그 다음에 D락 마크 2인데 저는 이제 D락 1은 못 써봤고 D락 플러스는 써봤거든요. 근데 D락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음도 좀 약하고 너무 음이 쌩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음악이 가공이 되지 않아서 저는 듣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D락 마크 2는 저음을 강화를 시켰어요. 저음 부위가 높은데 이게 이제 음악을 조금 더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큰 장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되게 튼튼해요. 금속으로 만들어 놨고 이 유닛 윗 하우징 부분도 금속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이 가격이 3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4만 원인데 그냥 싸구려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사는 제품들 살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드라이버 개발까지 하고 소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D락 1, 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품절돼서 구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격을 싸게 낸 이유에는 바로 이 포장입니다. 이전작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 포장도 굉장히 이쁘고 파우치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렸네요. 그리고 그냥 제품에만 신경을 쓴 정말로 현실적인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한 3, 4만 원짜리 웬만한 이어폰을 쓰느니 좀 깨끗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D락 제품을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에서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니와 이런 이어 팁이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다 외주 맡겼는데 이제 아예 다 만들었대요. 공장에서. 좋죠 뭐. 네, 소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보통 음악을 핸드폰으로도 많이 듣지만 제가 아이폰 7이에요. 아이폰 7이기 때문에 이어폰 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거로 듣고 좀 좋은 음질을 즐기려면 보통 이런 워크맨을 사용합니다. A45 한 20만원 정도, 중고로 한 20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워크맨인데요. 여기에 음질도 좀 좋은 걸 넣고 자, 음악을 들으면 훨씬 즐기기 좋겠죠. 재즈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같은 거는 좀 음질 좋은 플랫 파일이나 아니면 DSD 파일 같은 걸 넣어주면은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어폰에서 그걸 재현해내지 못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소리의 분리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혹은 첼로 혹은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 분리돼서 들린다는 거예요. 자, 단점 얘기할게요. 우선 터치 노이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귀에 꽂았을 때 여기를 만지면은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귀 속에 다 들어와요. 사음성이 강한 제품들은 보통 터치 노이즈가 강한데 얘도 좀 그런 부분은 있어서 좀 음악을 집에서 조용히 잘 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압이라고 하죠. 오래 끼면 귀가 좀 멍멍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청음을 해봤더니 귀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다른 거니까 저는 그랬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유선이에요. 뭐 요즘엔 블루투스가 굉장히 만연한 이 시대에 유선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중음이라고 하죠. 보통 중음을 보컬 소리로 체크를 하는데 얘는 중음이 좀 약해요. 근데 이 디락 마크2 같은 경우에 디락 플러스 이전작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중음은 좀 아쉬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훨씬 좋은. 요즘에 이어폰이나 이런 음향 제품들이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좋은 거고 제조사로서는 점점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평은 괜찮습니다. 좀 깔끔한 사운드를 원하시면 구매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쯤 제가 하는 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타치였습니다. 다음 제품도 음향으로 올까요? 다른 제품으로 올까요? 스피커로 올까요? 아마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